어느 분이 이제 생활지원사로 가시고 계신가 봐요. 근데 2등급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계셔. 여기서 이제 내가 등급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점수는 제가 아이고 항상 내가 요양보호사 문제까지 머릿속에 넣고 있을 정도면 내 머리 폭파해요. 어쨌거나 이제 1, 2, 3, 4, 5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등급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외등급, 5등급에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에게 외등급이라고 합니다. 외등급은 사회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혹은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치매 교육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받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외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등급에서 1등급까지는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15%를 부담해요.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죠. 15%를. 근데 15%를 다 부담하진 않아요. 이제 차상위나 기초생계수급자가 되면은 15%가 아니라 이제 전액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죠. 생활지원 받으시는 분, 생활수급자들, 생계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상위는 뭐 약간 내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어쨌거나 1, 2, 3, 4, 5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거의 돌아가신 분이죠. 누워있어, 침대에. 근데 나는 오늘이 며칠인지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내 이름이 뭔지도 몰라. 이분들이 1등급을 받지요. 2등급은 누워있기는 해도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해. 그리고 조금씩 엉덩이 들 수 있어. 이러면 2등급을 받지요. 3등급은 깔딱깔딱 움직이시는 분들이 3등급을 받지요. 4등급은 뭐 비스무리한 분들이 받지요. 5등급은 치매는 치매인데 몸은 좀 잘 움직이는 분들이 받지요. 이제 요양원에 가면 솔직히 등급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3등급, 4등급이신 분들이 그냥 팔팔 날아뜨고 기억력도 엄청 좋고 계산력도 좋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이분은 보니까 2등급인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혹은 생활지원 이제 일상생활 도움을 등급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일상생활 지원을 받겠죠. 근데 3등급까지는 그래도 4등급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냥 조금 몸이 괜찮은 분이다. 그래서 3시간 그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근데 3등급부터는 4시간이에요. 4시간. 그러니까 몸을 정말 못 움직여야지 3등급이 되는데 하물며 2등급을 받으셨어. 그럼 이분은 맨날 침대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을 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뭔 일 시킬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단점이 뭐냐면 요양보호사 선생님 혹은 생활지도 선생님이 집에 딱 오시면 그 분을 부려야 될 것 같은 그 의무감이 생겨. 오히려 촉박감이 생겨. 그래서 그분을 놀리면 돈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심지어는 생활지도사라면 생계수급자나 차상이니까 내 돈 안 들어가. 국가에서 이미 그냥 보내주는데도 그걸 악착같이 부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김장도 시키고 옥수선도 시키고 빨래 건조도 시켜. 근데 이제 원래는 일상생활 도움을 할 때 진압력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억들도 같이 공부도 시키고 또 기억력도 이제 떠올리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서 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체 지원은 뭐겠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우리가 이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신체 지원이라고 하고 우리의 이 멘탈 프로그램 머릿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머릿속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걸 정서 지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가 사실은 알거든. 진짜 치매가 아니고 가짜 치매라는 걸. 그러니까 하기 싫어. 이거 정서지원 받기는 싫어. 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근데 넌 뭘 한다고 나하고 정서지원을 하고 이야기하고 쑥덕거리고 놀라고 그러는 거잖아. 나는 네가 노는 꼴을 못 보겠거든. 그러니까 정서지원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사실은 치매 공짜로 받은
아니 거짓말로 받은 거야. 내가 사실은 치매 아니고 너보다 더 기억력이 좋다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그냥 날아다녔어. 얼마나 많은 장사를 했고 사업을 했고 우리 남편이 바람 피면 그 뒤에 귀신같이 가서서 촉으로 잡아내던 그 영리한 머리가 있는데 내가 유황보사 하는 네 머리보다는 훨씬 더 영리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내가 재산도 다 빼돌리고 지금 없는 것 같지만 또 너보다 낫게 살아. 뭐 감춰놓은 게 많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좀 이렇게 좀 그런 거고 비리를 우선으로 말씀드린 거고. 하여간 이 정서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격증 때는 정서 지원을 해야지. 유전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고나는 것은 유전적 지능이야. 딱 타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이나라고 합니다. 자이나다. 잊어버릴 뻔했네. 이제 오래됐으니까. 자이나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돼서 태어나요. 그럼 이제 이게 유전적 지능이야. 갖고 있는 지능. 그 다음에 하나씩 더해지는 것은 결정적 지능이에요.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또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면서 결정적 지능이야. 그러니까 뇌라는 게 연구하진 않잖아요. 기억력이.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씩 잊어버려. 유전적 타고난 건 잊어버려. 그때 이제 새롭게 결정적인 것들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이걸 채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채워서 결정적 지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자기가 굉장히 남보다 이 머리가 꽉 찼다고 생각을 해.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이 결정적 지능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걸 거부한다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러니까 네가 안 도와줘도 돼. 나는 유전적 지능을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장사를 하면서 이게 용어는 모르죠. 그 얼마나 머리를 또 발전시켰는데 지금 비록 쉬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정서 지원은 낭비고 또 인력 낭비고 내가 돈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 남을 부려야 되는데 못 부린다고 생각을 해.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랬겠죠. 양반이 종을 부릴 때 안 부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부리면 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뭐 그랬겠죠. 그런 묘한 습관들이 문화적으로 이제 축적이 되면서 체적이 되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요양보사 선생님 보시면 그냥 부리려고 쫓아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빨래도 손빨래하게 해서 손목이 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왜 손빨래를 시켜요? 지가 하면 손빨래 세탁기로 했지. 지도 세탁기로 했던 거를 손빨래를 굳이 시키는 거야. 참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가짜로 등급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등급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딱 방문해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1, 2년 동안은 못 되니까. 하여간 이 댓글이 나한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